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우리가 흔히 반달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가슴에 하얀 무늬가 반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뭐 자세히 보면 사실은 알파벳 V자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요. 이 하얀 무늬는 개체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요. 또 드물게는 아예 무늬가 없는 반달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생에 있는 반달곰을 관찰할 때는 이 무늬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개체를 식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반달 모양이라보다는 사실은 V자고 또 네. 무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이 반달 가슴곰을 보면 다른 곰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곰 종류 중에서도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이 곰입니다. 보통 이 몸 길이가 1.4에서 1.9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수컷이 100에서 150kg, 또 암컷이 65에서 90kg 정도 나가는데 잡식성이지만 이 벚나무 열매나 머루, 산딸기 같이 주로 식물성 먹이를 먹고 그 중에서도 도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곤충의 애벌레라든가 개미 등을 먹기도 하고 개울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반달곰은 달콤한 꿀을 아주 좋아해서 벌집을 보면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생 반달곰이 양봉 농가에 침입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아, 네, 그 곰돌이 캐릭터가 꿀단지 안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었네요. 네, 그렇죠. 또 반달곰은 여러 곰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반달곰 분포 지역 주로 어디일까요? 이 반달가슴곰은 사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이 잘 발달된 아시아 온대와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중국과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이 중동 지역의 이란까지 분포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까지 아주 널리 분포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없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에서 서식했던 동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토종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리에 따라서 7아종, 그러니까 7개 하위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이 반달곰은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에 분포하는 아종과 같은 종입니다. 네. 이 과거에는 한반도에 불곰과 반달가슴곰이 모두 야생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곰은 사실 이 백두산과 같은 아주 최북단 지역에서 드물게 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흔히 곰이라고 불렀던 그런 동물은 보통 반달가슴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달곰도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가 급격하게 줄게 됐는데 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에 겨우 50마리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 반달가슴곰 개체 수는 계속 줄어서 2000년에는 5마리 정도만 야생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반달가슴곰의 완전한 멸종을 막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 본격적으로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종 복원 사업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에 우연히 지리산에 5마리 정도의 이 반달가슴곰이 야생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 곰들의 흔적을 확인한 뒤에 2004년부터 이 야생 반달곰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종을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통 관리를 해서 번식을 통한 개체 수를 확보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반달가슴곰의 가계도를 작성을 하고요. 또 인공 증식이라든가 자연 교미를 통해서 반달곰의 개체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곰들은 다시 적응 훈련을 거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추적기를 부착한 뒤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야생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리산에는 꾸준히 이 반달가슴곰 개체를 방사를 했는데 네. 이 반달곰들이 야생에서 출산에도 계속해서 성공을 하면서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 지리산에서 5마리의 반달곰이 태어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마리는 2004년에 처음으로 지리산에 방사된 최초의 반달곰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또 그 곰이 자라서 새끼를 낳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탄생한 4세대 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대가 함께 지리산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생에서 이 반달곰이 정상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그 결과 야생에 사는 반달 가슴곰은 모두 85마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처음에 5마리에서 85마리까지라고 하니까요.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반달가슴곰이 야생에서 적응을 해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또 새끼를 낳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달곰의 육아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곰들처럼 반달가슴곰도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 이 시기가 돼서 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보통 여름철에 짝짓기를 하게 되지만 수정란이 암컷의 자궁안을 떠돌다가 늦가을이 돼서야 착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한 달쯤 지나면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어미가 겨울잠을 잘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이 3개월 이상 먹지도 않고 이 새끼를 돌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면이 끝나고 나올 때쯤 보면 새끼 반달곰은 보통 이 태어날 때 200에서 300g 정도였다가 한 4, 5kg 정도로 훌쩍 자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어미의 몸무게는 130kg 정도에서 100kg도 안 되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통 반달가슴곰은 속이 비어 있는 나무라든가 뭐 바위굴에서 주로 겨울잠을 자는데 지리산에 사는 이 반달곰들도 바위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겨울잠을 즐기고요. 또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 미련곰탱이 이런 말을 네. 할 맞아요.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곰탱이란 말이 바로 곰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어. 땅 위에다가 이 나뭇잎이나 이 식물의 줄기를 끌어모아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을 곰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저는 곰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에 곰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자, 이렇게 야생에서 반달곰이 살다 보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마주치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곰들의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네,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수컷 반달가슴곰인 이 오삼이라는 곰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오삼이는 2015년 1월에 태어나서 같은 해 10월에 야생으로 방사가 됐는데요. 이 방사 후에 지난 2017년에 지리산이 아닌 수도산에서 발견이 되면서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지리산에서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산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80km가 넘는데 오삼이가 이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삼이는 지난 3월쯤에 겨울잠에서 깬 이후에는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 등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이 됐는데 지난 6월에 이 오삼이가 상주시 민가 인근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민가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하면서 국립공원공단 측이 포획을 시도했는데요. 이 마취총을 맞은 뒤에 오삼이가 갑자기 도망을 쳤고 이후에 이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 발견 직후에 심폐소생술과 같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는데 사실 오삼이는 그동안 좀 사고뭉치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2021년과 22년에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 한 68% 정도가 이 오삼이가 일으킨 것이었고 때로는 이 농가에서 벌통을 부순 뒤에 꿀을 먹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포획 과정에서 안타깝게 반달가슴곰이 사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야생화된 반달곰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오삼이처럼 민가 가까이 내려와서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달가슴곰도 이게 야생동물인 만큼 민가로 내려오면 위협적일 수가 있어서 포획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지금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민가로 내려오는 곰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만약 곰들에 마주하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산을 방문할 때 정해진 탐방로로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10년 동안 수집한 이 반달가슴곰의 위치 정보 3만여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법정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반달곰이 관찰된 빈도는 0.44%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100m 거리에서는 2.8% 정도, 또 1km 이내에서는 61%가 넘는 빈도로 조금 자주 반달곰이 나타났는데 반달곰이 기본적으로 조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면 사실 직접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만일 반달가슴곰을 가까이 마주치게 된다면 뭐 등을 보인다거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조금씩 벌려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큰 소리로 뭐 인기척을 낸다거나 동작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달가슴곰이 소리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무나 돌을 친다거나 가지고 있는 호루라기 같은 것들을 부는 방법으로 반달곰이 좀 경계할 수 있게 하면 반달곰을 피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게 동화책처럼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을 할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